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명현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권우 도서평론가,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 세 분과 얘기 나눌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세 분이 친구가 된 계기, 또 전국을 돌면서 강연한 얘기, 책 출간 얘기까지 들어봤죠. 책 주제가 시간과 진화, 지능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데 아름답게 나이가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화할수록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진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권우, 이명현, 이정모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분이 환갑을 맞아서 환갑 잔치 겸해서 전국 순회 강연도 하시고 북토크도 하시고 책 출간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과학책 3권 살아보니 시리즈를 내셨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문학자인 이권우 도서평론가님, 또 천문학자인 이명현 박사님, 또 생화학자인 이정모 관장님. 각각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살아보니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거의 선문답 수준인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훅 들어갔죠. 네, 세게 나오셔갖고. 네. 그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은 그 생명이 변화한 거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저는 38억 년이 기본적인 크기거든요. 시간이라고 한다면 38억 년. 예, 38억 년이 그러니까 생명이 갖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시간이 38억 년쯤 돼요. 네. 우리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감각이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이 갖고 있던 시간이 38억 년이고 또 그중에서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좀 됐고 이게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내 인생에 대한 시간의 고민과 함께 인간 종에 대한 남은 시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두 개가 갑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시간 그러면 뭐 시간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시간을 좀 즐기는 그 놀이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했고 이러니까 밤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봐요. 그럼 이제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이 별까지의 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별은 뭐 10광년, 어떤 별은 100광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0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그 별은 10년 전에 그 별에 출발한 빛을 이제야 보는 거거든요. 예. 100광년이면 100년 전, 달이면 1.3초 전. 그러니까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과거로부터 출발한 빛들이 그냥 제 눈에 지금 이 순간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는 거리가 곧 시간이죠. 멀면 멀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시간에 대한 체감을 하고 삽니다. 네.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천문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단위가 너무 달라갖고요. 그리고 뭐 네. 저희가 꼬치꼬치 물으면 숫자가 좀 달라요. 뭐 예. 10만 년 정도가. 네. 근데 천문학에서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는 디폴트로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정도 뭐 큰 차이도 아니다. 예, 뭐 사실 또 보면 큰 차이도 아니죠. 몇억 광년 중에 몇백억 광년 중에 뭐 한 10만 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크더라고요.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가 있어. 어떤 1000억 개, 어떤 3000억 개 오른 거예요. 네. 1000억 개나 3000억 개나 뭐 같은 스케일 안에 있다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세 분의 환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세 분이 만난 게 20여 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환갑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뭐 인생은 60부터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60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으셔서 말이죠. 이제 좀 인생을 알만한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아무리 이제 그 의학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60이 아니라고 해도 육체적 증상은 이미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진화적으로 우리가 한 40년 정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 몸이 의학이 좋아져서 이제 뭐 80, 뭐 100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육체 자체의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들 경험하시지만
예, 명사 고유 명사가 떠오르지 않아서 맞아요. 예, 우리 아주 명민한 이정모 관장이 사람 이름 몰라서 쩔쩔매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통쾌합니다. 근데 그게 통쾌한 게 저도 그러거든요. 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일반적인 노화는 60대 되면 느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네. 작년에 이제 이렇게 뭐 환갑삼이라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좋았던 게 우리가 60이 됐다는 걸 인지한 거죠.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는 일반적 건강성 때문에 나에 대해서 성찰할 수 기회가 없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제 환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도 또 우리의 지금 육체적 조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성찰들이 이루어지니까 남은 삶을 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돌아보니 성찰을 해보니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잘 살았다.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낯설게 볼기란 말이 있잖아요. 왜 문학이나 여행을 가는 이유가 자기를 낯설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바쁘게 살다가 딱 예순이 됐어요. 환갑이 됐을 때 갑자기 환갑삼이 다니니까 우리 환갑이라는 그 단어를 스크린을 통해서 날 보게 되잖아요. 낯선 거기에 스크린 텔레비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저 낯선 인간이 나구나 하면서 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은퇴하고 자기 뭐 직장 월급 받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느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기만 해야 될 상황인데 느슨한 것도 아니고 빨리 가긴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예순이나 돼서 가진 거예요. 이거 10년쯤 일찍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살아보니 뭐 쉰 이런 거 쓰면 50살 때 이거 한번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60이나 돼서 가진 거죠. 하마터면 70에 가질 건 없으면 더 심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60의 인생을 안다기보다 이제 60에 비로소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네. 환갑이 돼서 하는데 뭐 어떤 약을 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질문이나 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 늙었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화살을 막 쏴요. 그래서 화살을 막 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뭐 자꾸 물어보니까 화살에 가서 관역에 점수를 막 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관역이 있고 거기다 화살을 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명중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그 화살에다가 여기는 10점짜리 동그라미 저기는 9점짜리 동그라미를 쳐보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말한 대로 운이 저는 엄청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우연히 선택되기도 하고 제가 의지를 갖기도 했는데 그게 그럭저럭 뭐 어쨌든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와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렇게 생각이 네. 되더라고요. 이게 세 사람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뭐 노력도 했고 능력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 운이라는 게 바로 어떤 시스템, 사회적 구조, 그다음에 뭐 어떤 당시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굴러오는 운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적인 운인 거예요. 네. 개인적인 운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장했고 그 혜택 우리가 물려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통받는 청년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운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경험했던 운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죠. 네. 작년에 환갑을 맞으신 1963년생 토끼띠 세 분 친구분들은 일단 뭐 시대적인 시스템적인 운은 좋았던 걸로. 탁월했죠. 일단 뭐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것도 아니고 한국 전쟁을 겪은 그러네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짧은 독재 사회가 있긴 네. 했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렇네요. 시기여서 네.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도 이렇게 쉬운 삶을 안 했다는 게
청소년 때 광주 민주화 항쟁 겪었죠. 그다음에 IMF 겪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또 맞아요. 그 한반도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를 제가 다 겪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좀 라떼는이라고 한번 해도 되지 않나? 우리 부모님 늘 6.25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IMF 때는 우리가 리만 브로스 사태 때는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서 글로벌하고 하면 네. 이제 설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이제 참 사람이 안 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늙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아쉬움이 많은 게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명민했다 생각했고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읽은 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읽었는지를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또 사실은 또 금방 극복해 나가는 게 기억 안 돼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인터넷에 있어요.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연결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내 이 지식과 이 지식을 어떻게 연결할 거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늙으면 늙을수록 뭐 예순에 늙었다고 표현하기 좀 죄송한 부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결점들을 쉽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설정한 연결점에서 딱 지식이 튀어나오진 않지만 그 책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어디서 정보를 찾으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축복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때는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예. 남이 주는 지식을 내 거로 삼는데 급급한, 그러니까 정보를 끌어안는 데만 급급한데 나이 들으면 학습에 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나한테 이제 성숙하고 발효가 돼서 내 거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말할 때는 기억나지 않지만 글 쓸 때는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찾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금방 찾거든요. 네. 연관된 검색어를 넣어갖고 그걸 빨리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는 뭐 어떤 구절이나 뭐 특히 뭐 어떤 그런 인용 자체를 좀 부실하게 했더라도 글을 써야 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문을 찾아내서 이제 써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이의 변화에 따른 자기 삶의 태도를 좀 바꾸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학으로서 경쟁을 하지 말고 습으로서 나의 어떤 가치, 내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말을 또 얘기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습니다. 저도 이 말하는 직업인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일이 이제 부쩍 많아지고 네. 자꾸 예전에는 거의 더듬질 않았는데 더듬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그 해결 능력은 좀 옛날보다는 좀 그렇죠. 유연하게 생긴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사는 게 늙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고 느끼는 게 좀 그 약간 육체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균형하고 마음이 앞서는 것들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몸이 늙는다고 하는 것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배분해서 하는 균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유명사 같은 것들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숫자도 뭐 25만 6,350개가 아니라 그냥 20만여 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좀 내려놓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연결하고 또 포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늙어간다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늙어갈 때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자각을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천문학은 단위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아무리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젊음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부럽죠. 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사무엘 올만은 청춘은 뭐 20세 청년보다 60세 노인에게 더 아름답게 존재한다. 청춘은 뭐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근데 이 말을 그냥 위안 삼아 하는 건지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청춘은 몸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아직까지는 건강한 네네. 편이어서 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저희 친구들 가운데도 이미 이제 몸이 너무나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이론적에
나이가 들수록 또 판단도 잘할 수 있고 좋다는 얘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남았을까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급격하게 몸의 상태는 안 좋아질 테니까. 아, 그래서 지금 60 됐는데 요 정도 건강이 됐다 그러면 고마운 줄 알고 이거 좀 네. 즐길 필요가 있죠. 네. 제가 인용을 살짝 잘못했네요. 네, 청춘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이건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청춘은 뭐,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몸의 상태가 나이가 맞습니다. 들면 이런 오류가 자꾸 생깁니다. 예. 근데 뭐 그 건강에 굉장히 이정모 관장님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신다고. 그 제가 한때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네. 뭐 비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심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걸으면서 많이 좋아졌죠. 네, 네. 청춘은 우리 이명현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사실 생각하세요? 청춘은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맞춰서 그걸 잘 약간 메타인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만 하더라도 한 10몇 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쓰러져서 거의 이제 네. 죽다 살고 뭐 중환자에서 오래 있다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개월, 6개월마다 각종 병원에 여러 과를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계속 제 몸을 체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 그게 되게 번거로워요. 네. 그 힘들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막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들을 저는 매일 의사들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리 뭐를 얘기해도 청춘은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것이고 네. 너무나 부러운 것이지만 네. 그런 것이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 빨리 체념하고 지금 상태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이건우 평론가님은 예, 뭐 저는 뭐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 지나왔고, 예, 그게 또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하고 우리가 발판을 삼으려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실수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오늘의 내가 너의 내일이다. 뭐 또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살아보니까 네. 중요한 게 욕심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청춘일 때는 다 똑같이 한글로 풀이하면 과욕인데 청춘은 과욕을 부려도 되는 거예요. 넘치게 욕망을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적을 과자를 써야 되죠.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죠. 욕심을 빼야 된다. 네, 그렇게 해 나가면 같은 단어지만 한글로 풀이하면 같은 단어지만 한자로 쓰면 다른 단어가 되는 거. 과욕. 예, 과욕이라는 단어를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적을 과자로 욕심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면 아까 우리 이명 박사가 말한 대로 지금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친구들을 만나면요. 저도 이제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추억을 자꾸 소환하게 되고 늘 1년에 한 번 만나면 하는 얘기가 늘 똑같아요. 너 그때 이랬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라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라떼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될까요? 그때의 정보들이 그때는 들어온 정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날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네. 너무 잘 남아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그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한 일주일 동안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개씩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하나의 사건이 나에게 그 큰 덩어리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아우 그렇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거 학교에서 맨날 맞았는데 다시 그 대학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가난했고 저는 청춘이 빛나긴 하지만 그 청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요. 과거 생각하는 편이세요? 이명현 저는 과거를 별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일단 지나갔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거나 강연을 했거나 이런 게 유튜브에 남아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글 쓴 것도. 근데 막 헛소리 한 게 있어요. 제가 오개념이기도 하고 뭐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고치는 이제 제 친한 SF 작가가 있어요. 다 고쳐서 요청해서. 근데 저는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그걸 소재로 얘기를 해요. 그때는 네. 내가 그랬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즐거운 회상은 하지만 뭐 이불킥하고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 과거는 그 자체로서 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미련을 두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미련한 놈만큼 가장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하면 니체의 운명애처럼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네. 그게 의미가 있지.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죠. 뭐 네. 쉽게 말하면. 현재에 충실한 세 분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산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내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젊은 날에는 어떤 목표를 정하면 순식간에 이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템포 자체에 미련을 갖지 않고 내가 목표한 바나 목적한 바, 뜻한 바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삶에도 뭔가를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이루어지 되는데 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앞서면 성실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네. 충분히 행복하고요 지금도. 느려도 괜찮아. 네. 예.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친구를 잃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전 나이가 들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네.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너그러진다. 저는 안 그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정말 옹졸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친구인데 다 받아줬던 것들을 어제 못 받아주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다 받아준 거 요즘은 아이고 나 싫어. 쫙 얘기해요. 야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것도 아니면서 막 설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너한테까지 이 나이에 그래야 돼. 그러지 말고 옛날엔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옛날 친구들은 또 버리기도 해요. 또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거의 양은 같이 비슷하게 맞추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뭐 더 만들어가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사귀려면 뭐 어디를 비워야 되는데 비울 때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네. 내 동기 이쪽을 많이 뺍니다. 근데 이렇게 옹졸해지는다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좀 너그러워진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진다는 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연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게 연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처지가 내 처지와 빗대어서 이제 좀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이러면 뭐 그런데 뭐 하지 하고 다투기보다는 좀 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런 연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에 대한 걸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도 좀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삶이 그렇게 되는데 물론 누가 봐도 그쪽이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요. 근데 왜 그런가 해보면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내 삶 속에 내 가족, 내 친척에서 맞아요. 생겨서 이거는 천륜이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총량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스트레스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 그게 없었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이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문제에서 이걸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뭐 또는 뭐 친척으로서 이거를 유지해 나가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네. 다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셔라. 그게 좀 버텨내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이거는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좀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네, 그럼요. 예. 다른 관계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욕도 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스트레스들은 미루면 되는 스트레스였어요.
생각해보면 옛날에 가장 큰 스트레스 뭐였을까? 대학 입학, 이런 뭐 결혼, 막 이런 취직 네. 이런 게 큰 스트레스였는데 그건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 먹어서 예순 돼서 생긴 스트레스가 뭐냐면 다 줄어드는 어르신들의 건강, 예. 그다음에 뭐 별세 이런 부분이요. 미룰 수가 없는 당장 다쳤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그분들하고 잘 지내려면 딴 거 과감히 버려야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찬란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 사실 나이 든다는 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건데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 세 분은 노력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늘 하던 얘기는 책 좀 읽으라고 한 얘기가 책 읽는 책이 안 사람이 들어갈 나이가 먹으면 자꾸 한 줄에 머물러 그 책장을 못 방법이 넘기겠어요. 있는데 전자책 예. 보시면 됩니다. 누워서 활짝 크게 키워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종이책도 보고 예. 전자책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목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충실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매체로 메우지 않으면 되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한 10년 전에 제 이웃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뭐 좀 이렇게 좀 소음을 많이 일으키셔서 아이 좀 그러지 마시라 했더니 이제 색소폰을 보신 거예요. 네. 너무 방음 없이 하셔갖고 정말 환장한 줄 알았어요. 괴롭죠 이웃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났었는데 제가 또 그분을 이해한 게 뭐냐면 예. 매일 등산 다닐 수가 없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볼 수가 없다. 뭐 자기가 이제 당신 나름대로 돌파구로 그런 취미를 가졌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분도 그게 이렇게 뭐 해서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좀 약간 결례를 범하시긴 했는데 그때 저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대, 50대까지 뭔가 문화 생활을 하고 그게 연장선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노년의 삶이 무진장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네.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됐든 간에 특히 저는 이제 그게 40, 50대 되신 분한테 꼭 부탁하는 게 책을 좀 읽어라.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이 되면 육체적 조건이 오디오북도 있고 예, 뭐 또 전자책도 있고 화면 키우게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어떻게 보면 빈 시간을 못 견디는 게 일 수가 있거든요. 나이 들면 대부분 예. 직장 생활을 했고 긴장관계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순간을 공황 상태로 이렇게 맞이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책을 읽어 나가면 좀 노년 생활이 풍요로울 수 있다. 저는 네. 지금 자체가 풍요로운 게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책 자체 읽고 있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도서평론가답게 아름답게 읽는 법 책을 읽어라. 근데 네, 책을 말씀하셨어요. 읽으면 좋지만 책 읽는 건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2살을 어려요. 사실 뭐 비슷하게 늙어가는 건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게 사는 게 뭐냐면 책을 혼자 안 읽고 같이 읽어요. 자기 또래의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같이 읽더라고요. 네. 어떤 거는 뭐 줌 켜놓고서 같이 한 문단씩 읽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디 모여서 소리 내서 읽고 또 어때는 각자 읽고 와서 얘기하고 심지어 동화책 같은 그림책은 같이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과 나의 개인 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책을 매개로 또 관계를 재밌게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책은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건 속에서 재밌게 살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맨날 등산만 가는 친구 말고 등산도 중요하지만 책을 같이 읽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 친구랑 책을 함께 읽어라. 네, 그러니까 뭐 나왔습니다. 책이라고 한정했지만 결국은 콘텐츠잖아요.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만나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이유가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네, 그런 그리고 거예요. 이제 뭐 아이들 뭐 저희 같은 다 그런 시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쉬운 것들이 문화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 그럼 이거 같이 읽어보자 이런 궁리가 생기면 미래가 열리는 거고요. 네. 또 그러면 우리 이런 본 성당을 보러 이태리로 가자. 그러니까 그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삶을
해서 연대해서 네. 뜻 맞는 친구들끼리 그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끼면 막 이러잖아요. 빼버리세요. 지금 그거 빼면 돼요. 빼면 돼요. 누구 아니 그러면 왜 그런 프로그램을 과학 책방 갈다에서 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과학책방 갈다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책 읽기 모임도 있고요. 그렇군요. 과학 여행도 가고 그렇게 네. 합니다. 책을 매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네, 책이든 영화든. 네. 네. 자, 이 살아보니 시리즈 벌써 뭐 나이 드는 얘기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요. 살아보니 시리즈 진화. 네, 살아보니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화란 무엇일까요? 이종호 관장이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그러면 우리 진화라는 말을 아무데나 다 써요. 뭐 기업의 진화, 과학관의 네. 진화 뭐 이런데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은 진화가 아니라 그냥 생의 변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멸종입니다. 누가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겸손하게 표현해서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관 관장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겸손해서 겸손 안 하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제 동료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실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가자마자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실 수 있었잖아요. 네.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란 것은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는 건데 지구 생태계 어느 구석에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누군가 하나는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멸종인 거죠. 누가 멸종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진화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라 뭐 방송국의 진화, 뭐 라디오 방송의 진화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성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뭘 대체해 난 건데 우린 뭔가 변화하고 성장했던 것들을 진화라고 많이 쓰죠. 말이 좀 멋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은 많이 다르다. 근데 책에 보니까 진화가 내게 온 순간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살면서 우리가 이런 진화를 멸종 얘기하셨는데 체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진화라는 말을 이제 엄격하게 쓰면 이정표 관장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진화하면 변화의 큰 변화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는 뭐 어떤 한 순간을 점프해서 다른 것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몇 번의 그런 큰 점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제 환갑이라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성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도 여러 굴곡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진화가 인간 사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진화 심리학, 진화 철학에서. 사실은 그래서 진화란 말은 다인이 안 했어요. 원래. 네. 종의기원 1판에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5세 때부터 5세, 6세 때부터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스펜서라는 사람이 써갖고 한 그렇군요. 말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잠못 알고 있는 진화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 있고 네. 우등한 것이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데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은 억세게 운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시간 얘기할 때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환경이 변했는데 변화된 환경에 운 좋게 딱 맞는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살아남고 그 유전 형체라는 건 이게 유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를 보면 경쟁을 통해서 우월한 존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독점해도 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저 그때의 변화된 환경에 딱 맞는 유전 형질을 갖아서 운 좋게 살아남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인의 진화론은 다인이 말한 것과 관계없이 오해돼서 스펜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해돼서 승자 독식의 세계를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가 진화를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승자 독식의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진화의 결국은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네. 우연에 의해서 운이 좋아서 운이 살아남은 좋아서 것이다. 적응한 거예요. 적응한 환경에 것이다. 적응을 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죠. 아, 얘는 왜 나뭇가지처럼 생겼을까요? 이 환경에 나뭇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나뭇가지처럼
진화시킨 거예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벌레 몸에 있는 세포가 환경이 어떻게 생긴지 알게 뭐예요. 자, 이렇게도 변한 놈도 있고 저렇게도 변한 놈이 있는데 마침 새들은 걔네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게 이제는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네, 네. 목적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진화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진화론답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뛰어넘어가긴 했어요. 제가 연수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진화론을 왜 뛰어넘어? 아, 이분 신앙심이 좋아서 뛰어넘었나 보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알고 봤더니 이분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화론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최재천 교수님이 자리를 잡으면서 예. 좋은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오해 없는 진화론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네. 그럼 아주 최근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진화론만 얘기해도 저희가 오늘 밤을 새울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진화의 경험을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그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환갑 그 하면서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잖아요. 그 전에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개인적인 진화의 단계라고 하면 제가 사춘기 때, 중2 때부터 고1 때인데요. 네. 그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죽는 게 너무 두렵고 그래서 뭐 별의별 궁리를 하다가 뭐 심지어는 학교에 장래 희망의 도사라고 써낸 적도 있어요. 도사.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천년에 한 번 남산에 나왔다 이런 소리 외형만 있잖아요. 보면 도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걸 하다가 별의별 수단을 써도 안 되는구나. 난 도산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결국은 죽는다. 아. 무슨 수를 써도 그 체념을 했어요. 그 체념을 하고부터는 죽는 과정이야 좀 괴롭겠지만 죽음에 대한 것들이 그냥 체념되고 그래서 모든 제 삶의 화두가 유한성.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바뀌어버렸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한 번 진화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한함이고 지금도 유한함, 미완성 이런 게 제 살아가는 화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절이 뭐 제 척두엽이 발달한 때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식의 점프를 해서 인생관, 세계관이 다 바뀐 거죠. 이명현 대표님은 사춘기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진화가 중요한 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서평론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거인데 많은 사람이 제가 사회적 역할이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가 좋아서 했을 뿐인데 그런데 사회적 환경이 그 당시에 2000년대쯤 해서 말하자면 뭐 매스미디어들도 독서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서관도 지어지고 이러면서 사회 전체가 책 좀 읽자.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시대의 분위기가 저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화적 관점에서 삶을 되돌아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진화를 공부하면 세상과 인생관이 좀 바뀔 수 있다. 우리는 다 능력주의잖아요. 능력이 네. 있어서 성공했다 생각하고 능력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한 자리 했다 생각하지만 진화를 공부하고 그 관점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겸허해지고 감사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좀 진화를 할 수가 나이가 들면은 좀 뭔가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화는 사실 개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개체군이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진화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진화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생명 종이 바뀌는 건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바뀌는 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한 개인이 진화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변하고 싶어, 내가 발전하고 싶어, 내가 진보하고 싶어 그런다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틀을 바꿔줘야죠. 사람들이 같이 하게끔 한 발짝이라도 서로 같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진화의 조건인 것 같아요. 나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체력을 단련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들은 서로 기대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변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친구들, 가족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같은 지향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장대익 교수가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사피엔스라는 책을 봐도 알지만 우리가 제일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종이 됐을까 하는 점이잖아요. 예. 다른 무생명이 많은데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의 가장 유력한 지배자가 됐을까? 거기는 협력 단위의 확산이에요. 협력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압도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네. 이 협력 단위가 확산되려면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이라는 게 타고나는 공감,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공감이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이것을 내 집단이라 안내자가 아니라 바깥의 집단까지 확장하는 공감의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인류 사회가 지켜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진화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리고 또 뭐 도덕적 관점에서 생각했던 이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안으로의 공감만 있고 바깥으로 이 공감이 확산이 되지 않으면서 인류 사회가 좀 굉장히 전쟁 예. 이런 걸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를 공부하면 오히려 인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가.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족, 이 정도 내 민족, 요 정도 범위의 공감을 나랑 다른 존재까지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인지해 나가면 네. 뭔가 좀 다른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유, 또 시간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뇌도 늙어간다는데 내일은 지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겠어요. 우리 뇌가 재부팅이 가능한지 인공지능과 이제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우 도서평론가, 이명현 책방 갈다 대표,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과 함께했습니다.